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약간 변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몸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 할 때부터 약간 애매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거저거 좀 자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피크 찍고 다음날부터 약간 시름시름. 제가 오프라인 강의 준비도 있지만 20기 준비를 혼자 좀 시작을 했어요. 직원분들은 스케줄이 바빠서 아직 안 되고. 근데 제가 그게 좀 무리가 되지 않았나.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면목이 없고요. 여러분들은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짓겠다.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법 만들어서까지 밀어주겠다. 세 번째는 이제 비아파트. 저는 좀 쉽게 부르기 위해서 빌라 임대사업자 이쪽으로 부르는데요. 이 안에도 2가지 내용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부활시킨다. 주택이 하나인 사람도 일정 조건의 빌라를 사서 6년짜리 단기 임대를 하면은 비과세 혜택 남겨놓겠다. 아니면 이건 예전부터 나왔는데요, 집이 없는 사람이 일정 조건 이하의 빌라를 사도 청약권을 남겨주겠다, 요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임대사업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요 관련된 내용은 몇 번 더 다룰 계획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안 다룬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이번 정부 정책 발표에는 좀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의 모습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3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린벨트 푸는 문제인데요. 예전에 있었죠.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 3곡지구 4곡지구가 유명했잖아요. 저렴하게 이제 공급을 했던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본다, 약간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당장 좀 뭘 조심해라, 지켜봐라, 이런 얘기는 차마 아직 못하겠어요. 다만 정부 정책의 전체 골자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지금 수도권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전 문제점이라고 봐요. 뭐냐면, 통계를 가지고 언론이 기사를 만들면 그거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아파트 정보점 찾으셨나요? 정보점을 찾거나 신고가를 쓰는 아파트는요, 한국 전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5%가 안 돼요, 여러분. 극소수 아파트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전고점을 찾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예요. 심지어 노도관 같은 데 가면은 아직도 회복 아예 못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이런 곳들은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엄청 저렴해요. 상대적으로요. 왜냐면 강남은 전고점을 찾았고 노도강은 내려가서 가만히 있는데 이 차이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현재 정부가 쓰는 정책은 수도권 전체가 불장일 때 쓸만한 정책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지정이 되고 입주를 할 때 어디에 타격을 줄까요? 강남 3구나 용산에 타격을 줄까요? 아니면은 강북에 강남의 그린벨트보다 인식적으로 하급지에 영향을 줄까요? 이거 예전에 데이터 보면 뻔히 나오잖아요. 뭔가 입주가 있으면은 상급지는 영향이 제한적이에요.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 있으니까. 근데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보다 하급지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면, 인천 검단에 입주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강남 아파트는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이런 이론이에요. 그러면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를 가능한 저렴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 또 누가 타격을 받아요? 중급지, 중하급지 아파트가 또 타격을 받아요. 또 안 사요. 그럼 거긴 또 공급이 안 되고, 거기는 또 정비사업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양극화예요. 똘똘한 한 채, 어디는 전세가 아예 없고, 어딘 전세가 남아있거나 급매도 있고, 어디는 회복을 못하고, 어디는 신고가 쓰고 있고, 이 문제점을 더 자극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서민들조차도 집을 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다 올라갈 때, 건설사가 탐욕에 찼을 때 국가가 나서서 저렴하게 공급해서 경쟁 상대를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강남 3구랑 용산같이 주요 입지는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추후에 그린벨트가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중급지, 중하급지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지금의 시장 모습을 그대로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큰 문제점 아닐까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정비법, 이거 특별법 만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린 알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돈 벌라고 조합이 시공사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돈만 되면 다 가요. 근데 지금 왜 못 가죠? 돈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성이 좋으면 돈이 되고 사업성이 안 좋으면 돈이 안 되는 건데, 사업성이 그나마 잘 나온 데가 어디예요? 강남 3구, 용산, 여긴 사업성이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한 성북구 동대문구에서 걸려있는데 강북의 정비사업은 이제 잘 못 간단 말이에요. 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걸 계속 공사비 타령할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지금도 공사비 타령할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국가가 밀어준다? 자, 문제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정비사업이 못 가는 이유는 국가의 혜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규제나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업성만 나오면 강북의 재개발, 재건축 다 가요. 이미 구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동대는 정비사업이 다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현실판에서. 근데 갑자기 국가가 나서서 이걸 더 빨리 가게 해주겠다? 한 2, 3년 단축이 되거든요, 특별법 제정을 하면은. 근데 국가가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건 좋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까 그린벨트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 수혜를 누가 받을 것 같아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사업장이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추가 분담금 얘기만 나와도 얼어붙을 텐데.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법을 바꾸고 혜택을 줘도 돈이 안 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없으면은 안 갑니다. 지금 여러 문제를 겪었잖아요. 반면에 이미 사업성이 나올 만한 곳들은 특례법 덕분에 더 빨리 가겠죠. 특별법, 특례법 뭐가 나오든 간에. 그럼 이번에도 혜택을 누가 가져가요? 상급지, 주요 입지, 이미 비싼 입지가 가져갈 거예요. 거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분담금에 대한 공포감도 상대적으로 덜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린벨트에 이어서 두 번째도 이거는 누구를 밀어주는 거예요? 좋은 입지의 빌라나 좋은 입지의 땅이나 좋은 입지의 이미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해가 슬슬 되시죠? 전체 아파트가 들끓고 있는, 마치 이제 공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장에 대한 대책을 쓰고 계신데, 지금은 상단의 시장만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중단이랑 중하단의 시장은 좀 살려도 돼요. 충분히. 오히려 더 살려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상단을 더 밀어주고 중단이랑 중하단은 더 눌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집이 부족한데 3기 신도시를 만들거나 똑같은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전 정권이랑 프로세스가 비슷하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동감을 하시는지 궁금하긴 한데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중급지, 중하급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빌라요. 빌라는 아까 말씀드린 거 두 가지잖아요. 집이 하나가 이미 있는 분이 단기 임대사업자를 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지켜내거나, 아니면 집이 없는 분이 일정 조건 이하의 빌라를 사도 청약권이 살아있다. 그런데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이미 주택이 하나 있는 분이든 주택이 없는 분이든 청약을 넣을 분이든 다 필요 없고 빌라를 왜 사요? 한국은 여기 병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매수 매도를 왜 합니까? 전세를 왜 가요? 월세를 왜 갑니까? 그나마 월세는 설명이 가능해요. 왜? 월세는 내가 매수나 전세를 들어갈 돈을 모을 수가 없어서, 돈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게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데, 전세는 뭐예요? 전세는 나중에 매도하는 수고로움이나, 아니면 난 나중에 어차피 여기 잠깐 살다 나갈 거니까, 오랫동안 살 마음이 없으니까, 소유할 마음이 없으니까. 매수 매도는 왜 해요? 차익이 남아야 돼요. 차익을 남기고 상급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이분이 매수 매도로 차익이 남을 게 아니면 이분 집에 전세랑 월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자선사업 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세금도 내고 이자도 내고 다 내야 되는데. 어쨌건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인데, 지금 빌라 시장에 임대사업자를 다시 살리든 청약권을 남겨주든 지금 빌라가 돈이 돼요? 안 돼요. 빌라를 사면 매도가 안 되고, 까딱 잘못하면 전세 사기꾼이 되고, 더 잘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에서 사람들한테 빌라 한 채 정도씩 더 투자를 해라? 이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오늘 주제에 이어서 지금 상단이랑 최상단 시장은 신이 나서 가고 있고, 중단, 중하단, 그리고 그 밑에 하단, 비아파트 시장은 더 힘들어요. 오피스텔, 생수, 빌라는 진짜 지옥 같은 날을 버티고들 계신데, 여기는 그냥 살려주면 되거든요.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것 살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전월세 시장이 더 해결이 될 뿐인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수요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시장 자체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럼 1번, 2번, 3번을 다 합치면 이번 정책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시장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책이라는 거예요. 오직 상급지, 상상급지, 하이엔드 시장한테만 좋고 중급지, 중하급지는 더 어려워지고 더 경쟁해야 되고 그 밑에 하단의 비아파트 시장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딱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면 엄청 오래 걸릴 거거든요. 안 되거나. 그리고 뭐 특별법 있잖아요. 그 재개발 재건축 야당이 통과를 시킨 이거 어렵잖아요 사실. 왜냐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보수화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몇 번 더 요번 법에 대해서 영상에 녹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시장이 왜 이렇나? 왜 가는 곳만 가고 못 가는 곳은 한없이 어려운가? 근데 보시면 지금 정부 방향이 그래요.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똘똘한 한 채를 없애고 다주택지를 살려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알고 시장을 지켜보고 내가 대응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